벤츠 E클래스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벤츠에서 나오는 E클래스는 W214 214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W214 모델은 2016년부터 출시되어서 2023년까지 출시되었죠. 2021년 후반에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되었는데요. 이 모델 인기가 좋아요. 지금 비슷한 사양의 AMG 라인을 구입하려면 9,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고 가격은 신차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게 사실이죠. 2022년 모델 가운데 흰색의 1만 킬로대 중고 시세는 6,500만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사고 기준이죠. 오늘 가져온 벤츠 E350 포매틱 AMG 모델은 신차 가격이 8,800만원 정도입니다. 신차 구입 후 1년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감가된 금액이 거의 3,300만원입니다.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판매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등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할부이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손해율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는 신차를 구입하려면 거의 1억 원 넘게 지불해야 되는데 22년 후반 모델, 즉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4천만 원 가깝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개이득이죠. 이 차량은 신차 영업사원을 통해서 위탁 판매 의뢰에 들어온 차량인데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 소매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상사에서 매입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체 수수료 없이 심지어 상품화 비용인 세차, 광택 비용, 광고 비용조차도 차주에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차주에게 수수료 받고, 또 그리고 구입하는 손님에게 또 수수료를 받으면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서로 조금 양보하고 욕심을 덜 챙기는 방향 설정이 키포인트죠. 위탁 판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 차량은 2022년 11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등록증 하단에 찍힌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8,028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거의 8,800만원 정도 신차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등취득세 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9.9km입니다. 1리터 가솔린을 넣으면 거의 1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복합 연비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등록증에는 전기와 가솔린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다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솔린으로 작동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되는데, 전기 배터리는 그야말로 보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큰 차이가 없는 전기장치입니다. 사골곰탕에 소뼈 건더기만 담궜다가 건진 정도라고 할까요? 아무튼 전기와 가솔린이 함께 장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350이라고 3500cc일까요? 아닙니다. 배기량은 1991cc입니다. 그리고 포매틱이니까 4륜 구동 방식입니다. 마력수는 꽤 높은 편인데요. 299마력입니다. 국산차 기준 그랜저 2.4 모델의 마력수가 200마력인데요. 그것보다 100마력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9천만원 가까운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벤츠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가산점이 높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 태그 호이어보다 롤렉스 시계가 훨씬 비싼 이유라고 할까요? 요즘 국산차 제네시스 브랜드 가운데 G80과 비교를 한다면 풀옵션 기준 거의 7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2열 파워 시트, 후측방 모니터, 자동 주차, 원격 전진 후진 기능 등 각종 첨단 장치 옵션이 절비하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벤츠 E클래스 이 9천만원 가까운 차량에는 이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엔카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죠. 색상, 주행거리, 연식에 따라서 시세가 다른데요. 벤츠 E클래스 22년 등록한 22년 모델 가운데 흰색의 주행거리 1만 킬로대는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6,500만원 이하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3월 13일에 이 차량을 가져왔는데 불과 이틀 만에
2대가 광고 매물에서 사라졌습니다. 판매되었다는 뜻이죠. 2024년 3월 15일 현재 흰색 벤츠 E350 포매틱 AMG 모델은 전국에 단 2대밖에 없습니다. 2024년 2월달에 전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거의 10대 정도가 되는데요. 주행거리가 3만이나 5만 킬로를 주행했더라도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에 전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새차 광택하고 올라온 날 저는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옆 매장 딜러 동생이 구매할 손님이 있다고 계약을 하겠다고 달려드네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손님이 온다고 미리 리스 할부 조회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판매 가격을 너무 적게 부른 것 같아 아쉽네요. 일주일 만에 판매될 인기 차량을 시운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정숙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체 진동, 소음 전혀 없이 상당히 정숙합니다. 별 5개 만점에 4개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치고 나가는 힘이 좋은데 좋기는 한데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만큼 강한 힘이 아니라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부족하거나 불만보다 그럭저럭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별 5개 만점에 3.5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디스플레이, 디자인, 그래픽과 여러 아기자기한 옵션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워낙 많아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패드, 그리고 화면 터치 등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옵션 가운데 설정 마법사라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키, 신장을 입력하면 시트와 스티어링 휠 위치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편한 위치에 자리하지는 않습니다. 블루투스 장치 연결도 추가되고 내비게이션, 마이홈 위치까지 자동 설정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죠. 별 5개 만점에 3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 영상에서 봤던 자동 주차 기능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자면요. 자동 주차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아파트 주거 환경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저 기능을 사용하고 있노라면 분명히 뒷차에서 빵빵거리는 컬렉션 테러를 당할 겁니다. 그만큼 최적의 주차 공간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막상 빈자리를 탐색해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동 주차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 생활에 적용되기는 아직 거리감이 있죠. 별 5개 만점에 3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중고 시세처럼 가격도 괜찮게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는 이유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까요?